지금부터 전세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전 사회를 맡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노인 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또 모든 관계자 또 내외 기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문진석, 박용갑, 복기왕, 이현희, 정준호 의원님이 해주셨고 또 공동주관으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본 행사에 앞서서 오늘 좀 토론회를 또 주최하시고 또 축하를 해주시기에 온 내외 기분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토위원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님하고 김기표 의원님도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좀 긴급한 당 행사 때문에 참석을 좀 못한다고 좀 양해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도 좀 인사차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관을 맡아주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백인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공동주관으로 많은 또 최근에 이제 등기 법제화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법무사 단체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꽉 찬 느낌에서 좀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법무사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의 류선재 회장님 포함해서 18개 지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같이 좀 일어나셔서 좀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이 또 소개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 또 많은 또 실무를 해주신 지금 법무사 정정훈 법무사님하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원주 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 축사와 함께 좀 인사 말씀을 좀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 단상으로 오셔서 간단한 축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성규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예,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개정 법률 개정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용갑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염태 의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2년 이후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이강원 변호사님 그리고 안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특별법이 마련됐고 작년 8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마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의 일환으로 오늘 논의되는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는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본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경매 상황에서도 권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행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해결과 함께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염태영 의원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도 역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전세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 등기 법률 개정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은 처음입니다만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지자체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사를 할 때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서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가게 되면 국토교통위를 가겠다 처음부터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저한테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냉성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냉성규 위원장님 제가 국토교통위에 배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 문제는 제가 담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민주당에서 제가 그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민주당 당론 법안을 제가 담당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또 이 일을 공익적으로 돕는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법률 개정에 앞장섰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법률 개정의 내용들을 쭉 챙기고 계셨어요. 그전부터 이제 국토교통위와 또 차관하시면서 쌓아온 경력 같고, 그래서 그 일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박용갑 의원님은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등기 관련된 이 일로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이런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금요일 날 오전에 이런 토론회를 우리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와 대한법무사회가 함께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또 법무사 옆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법무사도 여러분이 지금 계신데, 여기 온다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오셨네. 사실은 금요일 날 오전이면 국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비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최근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일과 관련돼서 도시개혁센터 경실련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오랫동안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셨는데, 이강호 변호사님이 그동안 저하고 여러 번 파트너로 이 일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종합토론에 나오셨더라고요. 또 안상미 위원장님, 예, 그동안 같이 울고 또 같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 시행되고 나서 2달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들을 찾느냐고. 그런데 지금 전세 피해자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제는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개선의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돼서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라 저는 또 모니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렇게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등기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전세대 피해자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백인길 이사장님, 또 대한봉사협회 이강천 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 또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애쓰지 않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양림 위원장님, 우리 박인갑 위원장님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조국혁신당 그러면 차규근 의원님 그 축사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핵심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권 선진국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주거권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몇 번 가지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당 그 정치위 의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주거권의 우리 국민들의 그 주거권 안전,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국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다른 일정 겹치지 않으면은 어느 토론회에 참석하면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겹치는 일정 때문에 잠시 후에 먼저 자리를 이게 떠남을 좀 양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은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조세정책 관련해가 시민사회하고도 활발하게 좀 많은 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는 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동 주최를 또 맡아주셨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님 모셔서 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법률안도 또 발의하셔서 좀 기쁘시리라 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이런 토론회를 하기 앞서서 차규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아까 저희가 묵념도 이렇게 드렸지만 12월 29일 제주항공 수행자 여러분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토론에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 관련해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맹성규 위원장도 많이 바쁘신데 오늘 꼭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또 이 토론회는 저보다는 우리 맹성규 위원장님이나 염태영 위원님께서 더 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아까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국토교통위에 꼭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원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아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 안상미 회장님 실질적으로 피해자시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렇게 발생하게 만드나 하는 것이, 저도 사실 다지당 삼선에서 10년 동안 기초행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 들어가면 거기에 확정일자 받고 이런 시스템이 법원으로 가야 되고, 우리 선관 나와 계시는데 법원으로 가야 되고 등기가 돼야 되고, 또 그 물건에 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해 줄 때 딱 보면 여기는
이 물건에서는 채무가 얼마나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세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등기부등본 하나에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만이 누구도 맘 놓고 전세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지금 또 국토위에 들어와 보니까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이고 국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좀 부족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지난 2024년 9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 특별법이 우리 염태열 위원님께서 입법을 하셔가지고 1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분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제 아픔을 조금씩 취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세자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단순히 그겁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입법은 개헌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많은 도견을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자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고견 듣고 우리 든든한 맹성규 위원장님, 또 염태영 위원님, 또 법조인이신 김립교 의원님도 함께 얘기하시고 이현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참석 못 하셨는데 우리 이강천 우리 법무사협회 회장님과 또 백인별 교수님, 또 많은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주관을 맡은 우리 경실련 도시에서 백인길 사진님은 오늘 자장이십니다. 자장하실 때 인사를 좀 드린 걸로 하고, 다음은 같이 있는 공동주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또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법무사협회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대한법무사 협회장 이강철입니다. 오늘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임차권 등기 법제와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용감, 김기표, 문진석, 복기왕, 이연희, 정준호 의원님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던 시점에 전세 피해 지원 공익 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허그와 협력하여 피해자 상담, 상속 재산관리 선임, 종로 경공매센터 활동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유튜브 및 여러 미디어에 보도 자료 등을 배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 대리 상속 등기 생략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모든 주택 임차권의 등기를 통하여 공시화하는 제도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자격자 대리인의 참여를 통한 중개기능 개선과 서민 임차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 정보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한눈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정보를 등기부에 통합 공시한다면 국민들은 등기부만으로 임대차 상태, 전세 보증금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예방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지적의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조인들이 채권의 물권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이론적 법리를 따지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서민들은 전세금을 잃고 있으며 그 전세금을 잃는 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기의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깊은 통찰과 의지로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영갑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완전한 공시는 전세 피해를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의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와 인사 말씀 순서는 좀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바쁘신 분들이서 개인정상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또 공동주간 대표님들, 또 토론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좌장을 맡아주신 경실련 도시개발센터 백인길 이사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토론회 또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개받은 백인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아마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임차인들이 좀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행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예방적 제도를 만들자 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로 그 좋은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또 이것들이 또 실현될 수 있게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있어주시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보가 주거권 향상이 훨씬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김천영 교수님부터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부동산 건설학부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천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 임대차 등기를 법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그 일반인 그리고 주택 시장이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우선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부터 이제 생겼는데 그 사실 이제 민법에 등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민법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례, 어떤 사생아라는 정도의 관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민법 입장에서 보면 어거지로 그렇게 주임법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도, 전입,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확정일자까지 이렇게 등기의 어떤 원천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임차인의 권리도 제대로 공시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를 둘러싼 그 주변 이해관계자들, 뭐 이해관계자들이라 하면 금융기관도 그렇고 다른 권리 관계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이 임차권의 권리가 변동될 때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임대차가 이미 물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화되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임대차 권리 변동에 다른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특히 그리고 우선 면제권이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시가 완전히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인적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같은 인적 기준이 아니라 물건을 바탕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2014년에 법무부 용역 과제로 이미 이제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임대차 등기를 이제 제도화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대항력 발효 실점이 지금은 이제 확정일자를 쓰면 이제 그 쓰기 전에 전입과 이제 인도와 정입이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갖추어지는데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즉시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길영시죠. 이길영시에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어떤 권리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법기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확정일자 받더라도 그 대출을 해가지고 손해가 바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현희 의원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이제 즉시로 하려면 그에 걸맞는 공시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그 공시제도를 유지한 채로 그거를 대항력 발생 시점을 즉시로 하는 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기밖에 없어요. 등기를 하면 접수 시점이 바로 대항력 발효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만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다가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호별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제 공동담보를 설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자기 권리 파악을 하려면 다 그걸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산이 제대로 실현도 안 되고 등기가 이제 호별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권리, 그 존재, 그 순서 그리고 그 크기를 확실히 알아야 내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등기밖에 없어요. 특히 다가구입니다. 등기를 해야지 다가구 서민주택 아닙니까? 등기를 해야지 세입자의 권리가 각각 보호가 된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101호, 102호, 103호의 임차보증금을 알게 되면은 이게 임차권의 가치 평가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101호에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102호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났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증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알면은 이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너무 싼 게 아닌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시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을 둘러싼 제3자의 권리도 이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권을 둘러싼 당사자 및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가 필요한데 그 정보센터라는 것이 바로 이제 등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은행도 알 수 있고 그 허그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죠. 근데 직접 볼 수 없어가지고 서류를 이제 임대인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보증을 실행해요. 근데 그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허그를 속이고 그 피해는 세입자한테 가는 거죠. 왜? 그 이해관계자가 허그도 이해관계자죠. 보증을 실행해주는 단체니까 직접 못 보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그 피해는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왔죠. 전월세 신고제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하면 등기부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허위 신고제를 하면 이제 허위 신고 있을 수 있죠. 매매 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허위 신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장 7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 전세가가 막 불안해지고 서민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나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전세를 기피하고 수요가 기피되는데 공급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변동성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완전 공시가 되면은 임대차 시장도 이제 안정성이 제고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 기능, 임대차 중개 기능을 지금 우리가 정상화해야 됩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중개사의 어떤 관여가 있었고 모든 중개사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중개 기능에 중대한 어떤 그 구멍이 있다는 거는 취약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보아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이제 뭐 행정적인 처분도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공인중개사분들이 잘 하려고 해도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걸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매개로 해서 자격자 대리인이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해줘야 중개 기능이 정상화된다. 중개사분들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를 중개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아까 예에서도 보셨듯이 주변에 나와 유사한 임대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등기 자료가 한 3년만 쌓여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 기능 그리고 감정 평가의 기능을 확실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등기부에 공시한다고 해가지고 사기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모든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사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사기는 말 그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기인 거고 사고라는 거는 이제 금융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측면에 이제 중심을 맞춘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사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입니다. 대항력 문제, 이 문제는 얘기했고요. 우리가 정보를 잘 볼 수 있으니까 등기를 이제 즉시로 할 수 있다. 대항력 발효 시점을 즉시로 할 수 있다. 정보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로 하려면 그에 맞는 공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공시 방법은 불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 비용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세권은 이제 등록세가 이제 보증금의 0.24%거든요. 근데 임대차는 월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월세가 없는 채권적 전세도 많기 때문에 월세가 없으면 7,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하지만 이제 자격자 대리인 참여하는 경우는 이제 그 수수료가 들 수도 있겠죠. 그 수수료는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으면 그 수수료를 들여서라도 나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건 이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런 거였어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세금을 낮추자, 피해 금액을 낮추자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어리석은 거였고. 전세금은 우리 전세 시장에서
생성되는 그 전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제도를 억지로 제도를 만들었을 때 각종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김두관 의원님 발의했을 때 전문위원들이 안 된다고, 현실성도 없고 특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 전세 가격도 뛰는 게 당연한 건데 표준 임대료로 묶을 것이냐? 그러면 뭐 부정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했어요. 그건 안 되고 마지막 장 14페이지입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등기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가진 중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주목구고식 감정평가 이 시스템을 정상화했고 이제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택 임대차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4개로 해서 뭐 자격자 대리인 누구든지 간에 등기를 4개로 해서 이 계약의 전 과정이 베리피케이션이 됩니다. 검증, 확인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이제 검증 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까지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행복한 시기에는 그게 작동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임대차 변동성도 크고 주택 변동성도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싱 퍼즐이라고 합니다. 미싱 마켓, 뭐가 하나 빠져 있다. 그게 이제 저는 법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등기를 통해서 이 법무 역할을 하는 역할자가 플레이어들이 이 이제 엉성한 이 중개 시스템, 이 엉성한 감정평가 시스템을 교정을 해주고 확인 작업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가 되고 서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임대차 등기는 예방적 차원이긴 하지만 이 임대차 등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융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사후적인 처방을 할 때도 도움이 돼요.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의 물권화가 강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의 경매 신청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이제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도 등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등기의 위상이라는 것은 이 현재 뭔가 부족한, 뭔가 결여된 이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공시 광고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걸 이제 등기했을 때 등기를 극지화시켰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동안 참 토론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그 질문들도 예상되는 질문, 특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까지 질문을 해주신 발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경국 법무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정경국 법무사입니다. 저희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전세 최종 공부사가 가장 현재 2년 넘게 공부사가 다른 신문 현장에서 전세 피해자와 함께 저 신문 상담 임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그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공익법무사가 공사자들이 뛰었던 신문사가 뛰었던 처럼 위주로 문제점을 찾는 거고요. 방향을 법제화 방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3페이지입니다. 본 발표의 흐름은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행 주택 임차권의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재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며 해결 방안으로서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의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집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발표문 제목은 전세 피해 예방인데요. 이 전세 피해 예방 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자료지 15페이지로 갑니다. 자료지 15페이지는 현재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현재 현행 주택 임차권의 공시되고요. 민법에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고 마지막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 즉 등기불리한 공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전입과 점유와 확정자가 의한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자 이렇게 현행 주택 임차권의 공시 제도는 등기한 공시와 불완전한 공시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무상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자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익본부사장이 느꼈던, 실제 느꼈던 전세 피해자들의 사례를 적어놓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피해 사례들 문제점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김천희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불완전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은 매우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감이 띄고 22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지 22페이지를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어떻게 법제할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이 협회의 입장을 피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공시제도 개선 제안 등은 수없이 발표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택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는 등기부를 통한 공시일 뿐입니다. 즉 주택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론화하면 공시 방법을 이론화하면 앞에서 우리 공익본부사에 느꼈던 실무상 문제점,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의 아픔 이런 일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입니다. 등기부를 통한 공시 방법에는 주택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자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현재 평평하게 맞서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거는 좀 국민들께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는 결론만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등기는 정말 어떻게 법제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입니다. 취업선고, 그 다음에 관련 민사집행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 법제 방안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법률상 의무를 지게 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률상 의무를 지게 하여 주택임차권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을 보전받지 못하게 하여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택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률상 의무를 지게 하여 주택임대차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을 보전받지 못하게 하여 하는 임차인에게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때에서 강경 법률상 의무를 강하게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에게 주고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자 이런 주장까지 강한 주장까지 있지만 그거는 현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택임차권의 공시를 등기부를 통한 공시 방법으로 이뤄나기 위해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한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제의 효력이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인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이행을 청구했었고 임대인은 이에 협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금 지급 등 채무 이행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등기에 필요한 소득을 부과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즉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규정 중에 이와 관련된 즉 대항력의 전유가 점유,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다 폐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재신고도 다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등기부에 다 공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 보증금도 경매에 들어오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액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과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또는 임대인의 임대차 설정 등기가 필요한 서류는 동시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어떤 사정에 나는 등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냥 법률에 부재해서 동시 이행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임차 등기를 못한다면 이럴 때 간편한 임차권 등기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를 쭉 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원해서 안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의 토의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이 의뢰된다면 소송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현행 임차권 등기 절차는 현재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2-3일 정도면 늦어질 기간에는 임차권 등기부에 임차권 증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부가 진입됩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물론 관련 서류는 신청 법원이 정형화 또는 서식하에서 첨부 서류를 만들어야겠죠. 간단하게 임차인에게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대법원 얘기나 규칙에서 다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임차권 증명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이의신청하는 임대인 인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특별하게 불이익할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칙에 국민이 대전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시행 의료기관을 두어야 하고요. 또한 현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소득을 전면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존속 중이거나 시행 후 나아가서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최초의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개정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건지 공동신청이나 단독신청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5페이지 하단 이하입니다. 등기 분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현행 임대차 등기 신청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에 관한 공동신청들을 원칙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 이행을 한도권 행사되지 않고 보증금을 먼저 지급했다든지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만 이제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가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설정, 임대차 등기 설정 사회는 기재에 사용하는 그대로 현재 현행에 맞게 부동산 등기법 제74조 및 부동산 등기 유적 제130조 1항의 의항을 사항을 첨부해서 기재하도록 하면 되고요. 실제로 주의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부동산 등급이 크게 개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부동산 등기부는 지금 현재 표제부가 각 구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차권의 포괄적인 등기 우려하기 때문에 병목이 신청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제 등기
보증금 차임의 존속기간의 변경 등이 이 부분도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설정 등기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 즉 부동산 등기법으로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7페이지 이하에서는 시행부 조면 등표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방안에 맞게 제가 작성을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뭐 점유나 전입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거, 합성일자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넘어가시고 29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쭉 34페이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가 제가 좀 소리 이야기했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하시고 여러분 숙제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 상입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1일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건거 인원, 전세 사기자 건거 인원 비율을 보면 허위보증, 무보험, 허위보증보험, 무자본 대출입다, 불법 중개, 감정, 깡통 전세 등 보증금 위반한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관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중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하게 되면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부에 공시되듯이 기간이 지날수록 등기부에 공시되고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재된 보증금은 신뢰할 만한 전세가격이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고 저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수년간 반복적인 보증금에 등기부치되는 적정한 전세가격을 자동으로 형성할 것이고 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와 무자본 겹치자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불법 감정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보증 보임에 가입할 필요조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력과 우선변제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들어가는 임차인은 안심하고 선순위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걱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 임대인의 불관계 허위고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기 하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요. 또한 주택임대차 등기 설정 등기를 위해 나온 법률 전문가인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자격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본인과 위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권리 분석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무관한 계약과 위임 범위 계약 초과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큰 역할도 담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즘 대구나 이런 데는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탁자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전세 피해자가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법률상으로 대내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등기 명의 의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 될 거고 이러면 간편하게 앞으로 일어나는 신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서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로서 두 번째 행정 인력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세대 연락,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 과감하게 폐지되거나 또는 삭제될 수가 감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연락 서비스를 통해서 등기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내 것을 신고 사실 전입세대 외국인 경우 외국인 주문 사실 증명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확정 일자 부여 현황까지 다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칠 때 기다려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3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간에 임차인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뭐 후순위에 임차인은 뭐 배당 법원에서 그 우선 변조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 낙찰 그 채권자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런데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할 필요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가 되면 곧바로 논의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의 우선권을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례에서는 우리 실무에서는 일단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했는데 법정 기일이 빠르다고 해서 조세의 우선권을 부여해서 임차인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면 임대차로 등기하는데 조세도 등기부에 공시되라. 그러지 않으면 구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등기에 맞춤기준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학자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 등기는 맞춤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주의를 인정을 해서 뭐 전세권처럼 최소시의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한 경우 말씀기준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뭐 후에 좀 가등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원활한 경매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등기에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도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등기용과 똑바로 공시가 된다면 임의경매 신청권을 부여해도 필요한 요소가 없고요. 나아가서는 뭐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자리 잡은 상가 임대차 등기 의무화까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발표를 서둘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그러신가 보네요. 특히 이제 그 법제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분 아마도 그 법무사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들어갈 건데요. 안상미 위원장님 준비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상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아직 계셔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한시법입니다. 올해 5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아직 피해자가 또 계속 속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 특별하게 예방책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또 연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또 나와 같은 또 이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제발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피해자들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감사드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지금의 전세사기는 사회 재난입니다. 이 재난은 또 유형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된 요인들을 제가 좀 보면요. 먼저 시세가 불투명했습니다.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건물들 위주로 지금 깡통 전세화가 모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처럼 뭐 주거로서 매매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수의 거리로 인한 신뢰할 만한 시세를 알 수가 없고 가격 상한선도 없어서 신축 같은 경우나 사설 감정평가사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얼마든지 가격을 높게 책정 가능하고 급기야 공공보증 시스템 허그가 보증 한도를 그동안 많이 높여줬었죠. 이로 인해서 무자본 갭투기나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가 전세 대출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었죠.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청년 주거 지원을 앞세우면서 뭐 의의는 좋았습니다만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바람에 이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또 감정가를 높였고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성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된 현행법마저도 계약 후 일시적으로만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한 한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부동산의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알고 사기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공인중개사가 있는 만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제도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답니다. 대구의 신탁사기 같은 경우에 신탁원부의 권리관계가 누락된 것을 등기소에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임대인의 서류 위조로 삭제되었던 근저당이 다시 되살아나서 후순위가 되었지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등기부는 또 공신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저희 그 사기는 또 공인중개사의 도덕성 결여라든지 바지 명의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가 대다수를 또 이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경우가 많은데 공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입장과 그 권리와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임대인의 입맛에 맞게 계약 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를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처벌 또한 솜방망이기에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 정부의 관리나 감독, 처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는 22년 12월에야 등기부 미등재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했으면서 또 위반 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죠. 아무런 보완 없이 제재가 완화됐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은 1심에서 15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법정 최고형을 받긴 했었는데 2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7년으로 대폭 감형되고 공범들 또한 감형과 무죄까지 판결이 나와서 또한 석방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얼마든지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라는 법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전세는 사적 금융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행의 금융대출을 보면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미상환을 우려해서 담보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또 은행은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죠. 근데 임차인은 돈을 빌려주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집은 필요한데 내 집이 없는 처지가 약자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집을 빌려서 성실히 관리 사용하면서 임대인은 기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이 의무를 지닌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손해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나 경매를 통해서 기나긴 싸움과 또한 금전적인 손해를 또 감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소가 되어 승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돈 없다라고 회피하면 또 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도 되는 돈이다 라는 인식이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가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더 지났고 현재도 강북 곳곳에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재,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사기는 더욱더 진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이중고를 겪는 피해까지 지금까지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돌려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요. 그 외에 지금의 전세 사기가 발생한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알면 알수록 총체적 난국이기에 예방법 또한 여러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발제하신 이 임대차 설정 등기 의무화, 요거는 제가 봐도 매매 시나 전월세 계약 시, 경매 시, 대출 시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명한 가격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상 외국인의 경우 또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임차권 등기 시 확인이 필요한 가능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 안 되나, 이 논의가 제가 알기로도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점이 없겠는데 임대인 측에서 혹시나 반대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하는데 그동안 일반 국민은 통념상 등기부만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전하지 않았죠. 임차권 등기를 의무를 실행한다고 하면 더욱더 등기부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 등기부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현행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은 주민센터에서 그래도 바로 접수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의 경우에는 적정 고초자 인접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등기까지 또 여러 날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나 보완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현재 전월세 신고제 또한 의무이긴 하나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될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 계속 유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임차권 등기 의무화 또한 유예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등기가 의무화되었다고는 하나 계약 후 임대인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또 의문이고요.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를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면 열심히 만든 법이지만 이 또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의 정부 대책들은 임차인이 잘 알아봐야지 좀 더 알려줄게 라는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좀 더 알려줄게 라는 한 방안으로 여기서 멈추고 임차인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 사기 양상은 더 진흥화되고 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법과 다양한 제도의 연구로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상규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전세 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 1차 등기 업무가 필요할지 이러지만은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과 같은 점점 더 진흥화되어 가는 임대인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빈틈없이 만들어 주기로 하면서 더 강력한 제도 보완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어쨌든 하신 말씀들 조금 간략하게 축소해서 이강훈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한 데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인들 권리 향상을 위해서 2013년, 14년경부터 좀 활동을 했었고 참여한 데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김천일 선생님도 정치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이 토론에 있기 전에도 사실 김천일 선생님하고는 여름 때부터 의사소통도 했었고 지난 작년에
저희가 참여돼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개정이 필요하다. 피해 구제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가 의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 학자들과 그다음에 활동가들, 시민사회 활동가들 함께 연구회도 이제 꾸려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이제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또 구체적인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 저 실무적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토론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시고요. 등기를 의무화하는 건 좋은데 등기 의무화를 실제 하려면 힘이 대등해야지 그 등기가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게 쌍방 등기, 쌍방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려면 힘이 대등해야 되는데 힘이 대등하지 않아요. 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냥 자연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등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이미 우리 이 방안에서도 이미 그걸 예정을 하고 있어요. 힘이 대등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등기가 안 됐을 때 보완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계약 기간 중에라도 임차권 등기 처음에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힘이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등기를 일단 여기에서 조금 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힘을 대등하게 만들어주려면 계약 이제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보증금의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를 동시에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쫙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제안하셨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그래도 막무가내로 안 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 임대인들이 다 선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턱턱턱 해줄 것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임대인들은 우리 집 등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생길 텐데 지금 여기 이 방안에 지금 이제 앞으로 토론거리인데 이거를 임차권 등기를 하는 사이에는 권리를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문제가 좀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제안하신 방안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현행 제도를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존치를 시켜야지 그게 같이 그 위에 등기를 얹는 방안이 같이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을 만들 때 조금 더 연구를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방안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문제도 있죠.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세입자들께서 요구하는 부분 중에 임차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좀 지위를 향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증금받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 보증금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해주지 않고 등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쉽게 받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매신문권이다.
이 경내 청구권까지 함께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방안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이 일부 나왔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조금 앞당기자라는 그 방안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방안이겠죠.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요. 향후에 전세권의 이제 물권화 결국 이게 물권화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논의를 이게 채권적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방향 자체가 물권화를 강화시키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좀 근본적인 논의들, 좀 더 상세한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차권 등기 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좀 더 보완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에 대한 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더 논의를 진행한다면 좀 더 완전하게 완결되어져 가는 어떤 제도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박기덕 연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경권 박기덕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전세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 지원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 연구원에서 그 책임을 맡아서 수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임대차 등기 의무에 관련된 부분도 한 파트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연구가 2014년 4월에서 8월 4개월간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5월 중에 또 그 대구에서 8번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을까 우리나라가,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이제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집값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경기도나 인천 주변부에 빌라나 뭐 다가구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또 빠지게 되면서 전세값이 빠지게 되면서 뭐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배경들이 많이 사고의 배경들이 많이 마련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세 사기에 같은 감초들도 제공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발제문하고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작년 9월에 저희가 그 경실련하고 법무사협회에서 또 요 앞단에 해당하는 토론회를 먼저 1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토론문에는 그때와 지금의 발제들이 어떻게 좀 발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핵심적인 부분은 그 공시제도, 그 불안전한 공시제도의 불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통해서 좀 극복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천일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그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에 대한 걸 일원화하고 이런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발제에 담아주신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Q&A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한다,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정경구 법무사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은 또 뭐 민법 그 621조랑 주택임대차의 개정에 관한 부분을 또 세세하게 달아주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권리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임차권의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분명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 회수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그 경매 청구권에 어떤 장단점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강원 변호사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효과에 대해서는 뭐 정보 비대칭성 해소 그리고 뭐 사회적인 비용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제에서 이야기해 주신 전입세대 확인이라든가 확정일자 부여 시스템 그리고 현행 공시제도가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 행정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또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 안정성 측면이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의무화가 되었을 때 어떤 전세계약서 전자계약서죠. 전자계약서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서 그런 그 제도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상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제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공신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등기 저희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에서 취하는 것들이 뭐 실질적 심사주의, 뭐 행정적 심사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방안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앞단에서 먼저 짚어주시긴 했는데 처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행법에서 사기는 최대 10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중이 이제 최대 5년까지 더해서 15년이 맨 처음에 내려갔던 건데 2심에서 7년으로 내려갔고 더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정법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 50억 미만 있을 때 그 가중 처벌할 수 있고 또 50억 이상이었을 때 그 또 플러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뭐 3억 이하인 것들이 대부분 지금 사기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누적적으로 그런 처벌이 증가할 수 있는지 뭐 무턱대고 형량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합성을 따져서 그런 것들 처벌에 대한 그 가중을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은 저도 이 정도로 마치겠고 남은 부분은 제 보고서도 있고 예, 토론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 명령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정리해야 될 부분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에 발제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한정원 사무관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토론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때는 뭐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우리 실무자 법제처에 계시니까 이 과연 법제가 가능하다면 또 어느 부분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등등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의 이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과에서 근무 중인 한정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이제 토론문에 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홍보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도 있고 또 실제 현재 지금 법사위에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3건 배부 중이고 기타 뭐 작년에만 해도 한 5건 정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항상 이제 법원에 의견 내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관련 검토 과정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안상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강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점이 없을 듯한데 왜 임대인 측에서는 반대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더러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그 등기부가 한번 이제 뭐 어떤 일부의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기록이 된다면 말소가 되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현행 등기부상으로도 이제 현재 유효 사항으로 떼게 되면 그 말소가 되고 유효한 사항만 깨끗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말소 사항 포함이라는 것으로 이제 등기부를 떼게 되면 등기부가 더러워져요. 이게 막 그 기록됐다가 지워진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등기를 아시는 분이랑 거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등기부를 잘 모르는 분이랑 거래할 때는 이거 이렇게 더럽냐, 너랑 거래 안 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될 수 있는 한 이 등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자기가 이렇게 그 관리하고 하다가 처분을 하고 싶어 하지 더러운 걸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 거래의 어떤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주임법이라는 게 그 도입된 취지 자체도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걸 도입한 거거든요. 81년에. 그 전에도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단독으로 뭔가 어떤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입신고와 이제 인도라는 요건을 통해서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그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뭐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만 이 어떤 그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 등기 실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순히 등기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대인이 그 등기 의무를 협력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명백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법률 조항에. 왜냐하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말소가 됐을 때 어떤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한다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할 때 결국은 소송을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법률 의무화 됐는데 그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판결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 실무적인 부분도 조금 그 입법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경수 법무사님께서 이제 35페이지에 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닥터 세계라 임대차 계약 관련한 신탁 전세사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가 만약에 의무화된다면 법무사님 말씀처럼 이 어떤 신탁 전세 사기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에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이제 2024년 12월 21일부터 신탁 주의사항 등기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기입되는 신탁 등기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됐던 신탁 등기도 향후 1년 동안 이제 저희 법원행정처에서 직권으로 이제 등기관들이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제가 이 제도 개선 담당 사무관으로서 오늘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를 했고 돌아가서 좀 보고 드리고 또 이렇게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줄거나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